최근 기아 타이거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우성 선수의 훈련 영상이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상 속 이우성 선수는 여전히 타격폼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타격에 임하자 팬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토록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우성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의 2024 한국 시리즈에서 과연 선발 출전할 수 있을지,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팬들과 구단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이우성의 후반기 부진, 실책 가능성, 그리고 그의 경기력 저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과연 그를 선발로 내세울지 여부는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아 팬들은 올 시즌 이우성의 경기력에 대한 불만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이우성은 팀의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그의 기량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8월에 있었던 부상 복귀 이후로 타격폼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고 출루율과 타율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주루와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찾지 못해 팬들은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이우성은 선발 출전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기 그의 성적을 들여다보면 16타수 무안타 무한 기록이 눈에 띕니다. 그가 장타력도 없고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는 점에서 팬들은 그가 주전으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한 팬은 이우성은 변우혁이나 서창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하다. 특히 변우혁은 더 넓은 수비 범위와 안정적인 송구 처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우성은 그와 비교해보면 실력이 한참 부족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우성의 태도 역시 문제입니다. 작년 시즌과 달리 올해 그는 1루로 포지션을 변경하며 거의 고정 주전으로 출전했지만 그로 인해 나태함이 엿보인다는 것이 팬들의 평가입니다. 그가 보여준 나태한 경기력과 집중력 부족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팬들은 심지어 이우성이 몸 상태나 실력이 황대인 따라가는 것 같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황대인 역시 한때 팀의 중요한 자원이었지만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우성의 1루 수비력은 이미 큰 문제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야수들의 송구가 조금만 벗어나도 제대로 포고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팬은 변우혁은 닿고 이우성은 못 닿는 송구들이 많다고 비꼬며 그가 1루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우성은 단순한 송구 실책만 아니라 중요한 경기에서 수비 실책으로 인해 승부처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팬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우성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팬들 사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삼성 박진만 감독은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며 후반기 부진했던 오승환과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한 외국인 투수 코너를 과감히 엔트리에서 제외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박진만 감독의 결단력은 기아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우성 역시 한국 시리즈에서 큰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박진만 감독처럼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 팬들은 이범호 감독이 믿음의 야구를 펼치지 말고 이우성을 과감히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주전으로 기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팬들 사이에서 이우성에 대한 비판은 이제 단순한 의견 차원이 아니라 팀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라는 무대는 단순히 실력으로 기용하는 자리가 아니면 객관적인 성적과 컨디션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이 팬들의 목소리입니다. 과연 이범호 감독이 삼성 박진만 감독처럼 냉철한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믿음의 야구를 고수할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우성의 기량 저하는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라 더 이상 주전으로 기용할 자원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기 데이터를 종합해봤을 때 그가 선발로 나서기에는 너무 많은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기아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훈련 영상에서도 그는 여전히 타격폼을 되찾지 못한 채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이제 이우성을 살려야 할 자원으로 보지 않고 외야 백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우성의 부상 복귀 후 벌어진 부진은 높은 데이터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공격력입니다. 이우성 선수는 부상 전에는 매우 좋은 타격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율이 317로 아주 좋았고
출루율도 391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부상 전에는 장타율이 점호 사형으로 거의 절반 정도의 타격이 강타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홈런도 부상 전에는 8개나 쳤을 정도로 타격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상 후 성적을 보면 타율이 .223으로 대폭 떨어졌고 출루율도 .289, 장타율은 289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홈런이 1개라는 점입니다. 한국 시리즈처럼 큰 경기에서는 한 방에 점수를 낼 수 있는 장타, 특히 홈런이 중요한데 이유성 선수는 부상 이후 그런 장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한국 시리즈 같은 중요한 경기는 상대팀이 강하고 한 경기에서의 작은 차이가 승패를 가릅니다. 부상 후 이유성 선수는 강한 타격으로 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부진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수비 부분을 보겠습니다. 수비는 공격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이유성 선수는 부상 전에도 수비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비 성적을 나타내는 드워라는 지표가 부상 전에는 마이너스 0.1점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0보다 낮다는 건 수비에서 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상 후에는 이 수치가 오히려 마이너스 0.5로 더 떨어졌습니다. 즉, 부상 전에도 수비가 별로였지만 부상 후에는 더 나빠진 상황입니다. 한국 시리즈와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는 수비 실수 하나가 경기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비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이우성 선수의 수비는 부상 이후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반면 변우혁은 후반기 타율 .319, OPS .888로 1위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며 5개의 홈런과 18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후반기 성적만 보더라도 변우혁은 득점 상황에서 집중력이 탁월했고 장타력을 동반한 타격으로 상대 투수에게 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한국 시리즈와 같은 큰 경기에서는 현재 타격 흐름이 중요한 만큼 후반기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변우혁이 이유성보다 더 많은 공격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득점 기회에서의 집중력과 장타력은 변우혁이 가져갈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변우혁 또한 후반기 동안 클러치 상황에서의 성적도 눈에 띄었습니다. WR10+ 지표는 변우혁이 후반기 동안 136.1을 기록한 반면 이우성은 81.75로 클러치 상황에서 타격 기여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지표는 변우혁이 득점권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음을 나타내며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팀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 시리즈에서는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변우혁은 클러치 상황에서 더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타격을 보여주었으며 이우성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순간에서 팀에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변우혁이 오히려 더 적합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비 부분에서도 1루 수비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이우성과 달리 변우혁은 1루에서 꾸준히 출전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내내 1루 수비에서 실책이 거의 없었고 빠른 공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친 바 있습니다. 수비 범위도 넓고 중요한 순간에서 흔들림 없는 수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우성은 부상 전에는 팀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선수였지만 부상 이후에는 공격력도 떨어지고 수비에서도 더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시리즈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성적과 실수가 없는 수비가 필요합니다. 이우성은 부상 이후 이런 부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선발 명단에 오르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리즈에서 이우성을 선발로 기용하기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는 단순히 믿음으로 뛰게 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이우성은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더 이상 주전으로 기용될 수 없는 상황이며 그의 빈자리는 변우혁이나 서창이 채워야 한다는 것이 팬들의 일관된 요구입니다. 결국 이범호 감독은 이우성의 기량 저하와 수비 불안을 감안하여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팬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야구가 아닌 확실한 실력과 안정감을 갖춘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기 바랍니다. 한국 시리즈라는 중요한 무대에서 과연 이우성이 출전할 수 있을지 이범호 감독의 선택에 따라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 여부가 달려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때 기아 타이거즈의 1루수 주전 후보로서 강력한 입지를 다졌던 황대인이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워크 논란과 부진한 타격 성적으로 인해
구단 내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루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기대받았던 황대인이 이제는 트레이드 매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은 기아 팬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황대인은 올 시즌 전까지 꾸준히 1루로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와 워크의식에 대한 의문이 팬들과 구단 내에서 계속해서 거론되었습니다. 팀 훈련이나 경기에서의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태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격에서도 황대인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득점권에서의 타격 집중력이 떨어지며 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점은 구단이 황대인의 거취를 고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성적 부진과 태도 논란이 겹치며 기아 구단은 황대인 선수를 트레이드 매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야구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아는 황대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팀 내 새로운 전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팀 내 젊은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전력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황대인 선수는 더 이상 1루 주전 자리를 확실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후반기에 두드러진 성적을 기록한 변우혁 선수나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유한 다른 선수들이 주전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황대인이 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대인이 트레이드될 경우 그가 어떤 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그의 장타력과 잠재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의 부진한 성적과 워크 논란은 그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아는 황대인을 단독 트레이드 매물로 내놓기보다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패키지로 고려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황대인이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아 반등할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팀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황대인이 지금과 같은 성적과 태도를 유지한다면 기아의 미래 계획에서 그의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루 자리를 둘러싼 논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